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조입니다. 오늘은 내 계좌를 사기꾼이 이용했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좌를 빌려주고 사기꾼이 아는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만으로도 사기죄의 구성 요소가 된다는 사실은 말씀드렸을 겁니다. 사기꾼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건 당연한데 계좌를 빌려준 피해자도 처벌받을까요? 실제로 수많은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는 해야겠고 고소를 하자니 통장이나 인터넷 뱅킹 등 접근 매체를 양도했으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은 되고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십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하게 고소를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사기 피해자가 지인 연인의 요청으로 통장을 공유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사기꾼이 나서서 함께 처벌받으려 하지 않느냐고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그 또한 본인의 형량 역시 높이는 꼴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진 않습니다. 피해자와 같이 처벌받으려 드는 자체가 반성할 김이 없는 악질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소 전 어느 정도의 대비책은 필요합니다. 간혹 형사 고소를 했을 때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소송 전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 상담한 뒤 진행해야 안전한 송사가 가능합니다. 정말 드문 경우지만 사기꾼이 피해자와 가시죽자는 식으로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본인의 증언으로 피해자 역시 위기의식을 느낄 것을 알고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등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책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안위를 중요시하는 사기꾼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른바 자폭자백의 괜한 피해자만 2차, 3차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법리의 구성은 정황 하나, 증거 하나에 뒤바뀔 만큼 난해하고도 복잡합니다. 본인의 계좌를 사기꾼이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그 고소가 승리할지 또 피해자 측에는 불이익이 없을지 여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소송 전 미리 전문가에게 사건의 전후 정황을 이야기하고 고소 전략을 짜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은 저마다의 사연이 있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는 이유 역시 다양합니다. 피해 회복, 사기꾼 처벌, 그 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미 피해를 입어 소송을 결심한 피해자가 새로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